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2분기 애니 초반부 종합 리뷰입니다. 만족도와 추천도로 구분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둘이 무슨 차이인가? 만족도는 제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추천도는 남한테 얼마나 추천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강력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점수는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부터 할게요. 이 영상에는 2026년 2분기 애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화까지 스포일러가 있는지는 애니 포스터 우측 하단에 시청 기록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일러 없이 점수만 보고 싶으시면 타임라인에 점수 총정리로 건너 띄워주세요. 고깔모자 아틀리에 영상미가 정말 아름다운 판타지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10점, 20점 만점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보고 억지로 단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일단 그림이 진짜 이건 마법이에요, 마법. 이 애니가 그림을 그려서 마법을 쓴다는 설정이 있는데 진짜 제작진들 중에 마법사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작 기간이 다른 애니에 비해 좀 긴 편이긴 한데 그걸 고려해도 완성도가 정말 높습니다. 별다른 스토리 없이 그림만 봐도 재밌다. 이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스토리도 괜찮아요. 사실 내용 자체는 뻔해요. 그냥 정해진 패턴 정석대로 밀고 가는데 퀄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전술의 효과가 굉장합니다. 이런 작품은 굳이 위험한 도박수 두면서 어그로 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전술만 써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남한테 추천하기도 정말 좋은 게 비주얼, 캐릭터, 음악 전부 최상급이고 자극적인 요소도 거의 없고 심지어 장르는 대중적으로 선호되는 중세 판타지, 조건이 그냥 사기다. 이게 추천도 10점이 아니면 뭐가 10점일까 싶어요. 내친 김에 그림 칭찬을 좀 더 해보면 영상 보다가 랜덤으로 아무 장면이나 찍어도 일러스트 화집에 넣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그림을 섬세하게 잘 그렸어요. 초반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3화의 비행 마법신. 여기는 진짜 감탄하면서 봤네요. 움직임이 너무 훌륭하고 배경 미술이랑 음악의 조화, 눈과 귀가 호강했습니다. 너무 칭찬만 한 것 같으니까 억가를 한번 해봅시다.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경기력을 공격하기 힘들면 플레이어를 공격하라. 키프리, 이 선수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남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어린 미소녀 4명을 제자로 뭔가 수상하다. 수상해. 아무튼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 여기서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건 솔직히 욕심 같고 이 폼을 잘 유지만 해주면 더 바랄 게 없네요. 고깔모자 아틀리에 초반부 POTM은 코코 선수입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안정적이라 좀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 코코가 긴장감을 적절하게 제공합니다. 마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유망주라 플레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안해서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한 기분이 들어요. 금지 마법을 썼다는 설정도 언젠간 한번 발목을 세게 잡을 것 같고요. 1화부터 모친을 얼려버리면서 도파민까지 작품의 재미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아와지마 백경, 아와지마 가극학교를 무대로 한 군상극입니다. 백합향도 은은하게 첨가되어 있고요.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칭찬할 점이 많은데 우선 미술이 참 아름다워요. 화려한 기교로 승부하는 건 아니지만 담백한 화풍으로 인물과 배경을 정갈하게 묘사합니다. 그림만 감상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여기에 군상극 장르의 매력도 잘 살렸어요. 이 장르의 핵심은 여러 명의 인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거 여기에 있잖아요. 이걸 공간과 시간 두 개의 축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표현했어요.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아와지마 가극학교의 학생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으로 엇갈리는 학교의 선후배들, 같은 시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분리된 어렸을 적 친구들, 그리고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으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인물들이 생각지 못한 연결고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까지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진 4개의 영역 그 안에서 각양각색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정식 수입될 때 백경이 가극학교로 바뀐 게 살짝 아쉽네요. 아마 한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경하면 모비딕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오역이 아니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가극학교만 다루는 작품은 아니라서 백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백경이라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만족도 높은 건 알겠는데 추천도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물으시면 일단 백합, 엄청 진하진 않지만 화면 곳곳에 배어있어요. 이거 무시하기 힘든 장벽이고 애니의 템포가 매우 차분하고 특별히 이렇다 할 갈등이나 중심 서사가 없죠. 사람에 따라서는 보다가 졸릴 수도 있어요. 백합이라 미소녀들끼리 서로 열심히 비벼대는 그런 걸 기대하시면 크게 실망하실 수 있고요. 걸림돌이 꽤 많다고 생각해서 추천도는 낮게 매겼습니다. 아와지마 백경 2화의 POTM은 오카베 에미 선수입니다. 이 애니는 에피소드마다 POTM이 계속 달라질 것 같아요. 2화에서는 에미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다층적인 이야기를 그려냈죠. 오카베 에미라는 한 인간의 생애를 20분에 걸쳐 쭉 보여주면서 거기에 여러 인물이 오밀조밀 얽히는 걸 담담하면서 깊이 있게 찍어냈습니다. 2화에서 오카베 M이라는 인간은 풍경의 중심이자 연극의 배우이면서 동시에 좋은 피사체였어요. 일본 삼국, 삼국으로 분열된 일본을 통일하는 대체 역사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1화가 정말 인상적이어서 2분기 애니 중 최초로 단독 리뷰 영상을 올렸고 3화까지 봤는데 작화랑 연출이 마음에 들어서 만족도를 매우 높게 줬습니다. 영상에 흡입력이 있어요.
추천도는 만족도에 비해 좀 낮은데 아무래도 대체 역사물이라는 장르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그림체가 개성적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에 엉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책사 타입이라 작중에서 개혁안, 전술 이런 걸 고안하는데 주변 인물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막상 보면 정말 대단하기보다는 아니 저걸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 못했다고? 이런 의문이 먼저 듭니다. 물론 작중 설정상 국민의 교육 수준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런 보충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점들이 눈에 띄어요.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보다가 화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작품에서 나로우게 이세계물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도시락 개연성을 뛰어난 연출력으로 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이런 식이면 아마 점수가 점점 우하향할 것 같은데 그래도 1화는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본 삼국 초반부의 POTM은 다이라 덴키 선수입니다. 외모랑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삼국지의 동탁 포지션인 것 같죠? 이 선수의 최대 장점, 모든 플레이에 제한 시간을 둬서 질질 끄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내버린다.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여줍니다. 아칸의 이야기, 라쿠고를 소재로 한 애니인데 만듦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도 9점이에요. 라쿠고라는 소재가 아무래도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한테는 좀 생소할 텐데 솔직히 일본인한테도 생소할걸요. 이 애니가 소재를 다루는 깊이가 아주 적절합니다. 라쿠고를 다루긴 하는데 그 정도가 아주 라이트해요. 그렇다고 깊이가 얄팍해서 수박 겉핥기 느낌이다 이런 건 아니고 라이트 유저도 볼 수 있게끔 진입장벽을 많이 낮췄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라쿠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방식, 문화 이런 거 다 꼼꼼히 설명해줘서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라쿠고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그냥 재밌게 보고 있어요. 매우 익숙한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소년 만화의 문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어요. 1화부터 주인공의 꿈이 무엇인지 밝히고 열심히 수련해서 주인공의 재능을 뽐내는 전형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퀄리티가 뒷받침돼서 누구에게나 쉽게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출도 훌륭했어요. 사실 라쿠고가 앉아서 말로 떠드는 장르라 영상으로 만들면 좀 심심할 수 있는데 만화적 과정을 적절히 섞어서 임팩트를 잘 살려냈습니다. 초반 진행이 워낙 좋아서 그냥 이대로 쭉 유지해주기만 하면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것 같아요. 아칸 이야기 초반부의 POTM은 오사키 아카네 선수입니다. 능력 좋고 성격 시원시원하고 노력 많이 하고 호감 가는 요소만 다 모아놨죠. 그리고 비주얼이랑 하체 피지컬이 아주 훌륭합니다. 고해 성사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라쿠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듣고 웃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아카네를 보고 웃은 적은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던데 이게 라쿠고의 극이 아닐까요? 고스트 콘서트, 미싱송. 오리지널 애니의 최대 단점이 뭐죠? 처음엔 잘 가다가 막판에 꼬라박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 그냥 처음부터 시원하게 받고 시작하면 된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던 전술을 몸소 실천하신 작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순수 오리지널 애니는 아니에요. 미디어믹스 기반으로 만든 애니인데 그냥 오리지널이라 봐도 무방해요. 원본이 되는 컨텐츠가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폐기되었기 때문이죠. 오리지널 애니의 가장 큰 특징,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다. 제 생각엔 제작진도 모릅니다. 그냥 느낌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전개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래서 추천은 못하겠지만 저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2분기 애니 중에 보면서 가장 많이 웃은 작품이 이거예요. 웃음의 양만 보면 다른 애니는 비빌 수가 없다. 순수 재미가 상당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SF물인 줄 알았어요. 노래가 금지되었다는 설정이 좀 흥미로워서 그냥저냥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인이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이상하다. 패스펜은 1분기에 1쿨로 끝났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버텼는데 니콜라 테슬라 이건 진짜 못 버티겠다. 노래는 또 쓸데없이 잘 불러요. 3화의 뮤직비디오도 가관이고 라이브 도중에 한 템포 쉬는 것도 진짜 보법이 다르다. 슈팅 타이밍 속이는 게 기가 막힙니다. 괴작이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그래도 괴작치곤 추천도를 높게 줄 수 있는 게 전반적인 만듦새가 괜찮아요. 작화 깔끔하게 잘 뽑혔고 매화 라이브씬 꼬박꼬박 챙겨주고 놀랍게도 전투씬도 꽤 볼만합니다. 요정도 퀄리티로 만들어진 괴작? 이거 귀하죠. 전개 속도도 진짜 대단한 게 쇼츠를 이어붙인 느낌? 분명 1, 2화를 보고 3화를 보는데 내용이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시청자가 따라오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 태도가 정말 멋있어요. 고스트 콘서트 초반부의 POTM은 아이바 세리아 선수입니다. 이 애니에서 가장 재밌는 파트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이 라이브 씬을 주도하는 분이라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친화력도 좋다. 클레오파트라랑 대체 언제 친해진 거지? 저 안 보는 곳에서 동료 선수와 교감을 이루나 봅니다. 카미이나 보탄, 취한 모습은 백합의 꽃.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가 잔뜩 나오는 상남자의 애니죠.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일단 저는 백합 좋아하기도 하고 술도 좋아해서 즐겁게 감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애니를 볼 때 술 한 잔 따라서 홀짝이는데 좋더라고요. 이 애니 볼 때는 술이랑 페어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꽤 만족하며 보고 있지만 추천도를 높게 주기는 좀 애매한 게 일단 백합이 진입장벽이긴 합니다. 근데 이 애니는 백합이 문제가 아니다. 애니의 제작 방식이 매우 특이한데 그림체가 매화 달라집니다. 제가 3화까지 봤는데 정말 다 달라요.
그것도 약간씩 다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별개 애니로 취급해도 될 정도로 화풍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이게 이 애니의 최대 장점이자 동시에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장점은 하나의 애니에서 다양한 그림체와 작화 스타일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작화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설령 백합에 흥미가 없더라도 이 작품은 한번 볼 가치가 있어요. 이런 애니는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죠. 아주 귀합니다. 근데 이걸 달리 말하면 작품의 통일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그림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극혐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3화는 그림체, 그 중에서도 인체 표현 방식이 기존과는 너무 이질적이라 저는 이건 좀 과했다고 생각해요. 그림체가 다른 건 의도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움직임이 부족한 거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2화는 정말 훌륭했거든요. 그림체가 개성적이면서 이질감이 어느 정도 절제되었고 그 와중에 경쾌하게 잘 움직여서 정말 아름다운 작화를 보여줬어요. 3화는 눈만 깜빡거리거나 입만 뻥긋거리는 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머리카락 휘날리는 건 좋았다. 제가 3화를 보면서 니온슈를 마셨는데 이번엔 페어링이 살짝 아쉬웠다. 얘들처럼 압생트를 마셨어야 했는데 그럼 이 그림체를 더 완벽하게 즐겼을 텐데 압생트 마시면 혀가 유분기로 코팅되면서 미끌거리거든요. 마침 3화의 화풍도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라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턴 선행컷 보고 그림체랑 어울리는 술을 골라야겠다. 카미이나 보탄, 초반부의 POTM은 카미이나 보탄 선수입니다. 여자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격력이 무시무시하죠. 제목에서 취한 모습은 백합의 꽃이라고 하는데 취하지 않은 모습도 백합의 꽃이었어요. 아닌가? 항상 취해 있는 건가? 지금 이 선수 때문에 담배 선배님이 빛의 속도로 패배 히로인이 되는 중인데 어쩔 수가 없다. 보탄이 너무 강합니다. 팀에 들어오자마자 서열을 정리 중이시다. 허당 선도부원과 스커트 길이가 부적절한 여고생의 이야기. 제목이 곧 내용인 1대1 러브 코미디입니다. 등장인물이 좀 맛이 가있고 열혈 느낌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입니다. 이번 분기에 학원 러브 코미디 엄청 많은데 퀄리티는 이게 최상위권인 것 같아요. 화풍이랑 색감이 독특한데 이걸 잘 유지하고 있고 화면이 자주 바뀌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캐릭터도 개성적이고 서로 합이 잘 맞아요. 패스 주고받는 게 원활합니다. 오프닝도 멋있게 사기를 치고 있고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애니를 좀 고평가하는 이유가 여주한테 폭력 속성이 있어요. 이거 작중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인데 폭력 히로인이란 포지션이 요즘 메타에서 거의 사장되었잖아요. 이걸 2026년에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용감한데 이 전술을 효과적으로 잘 써먹었어요. 폭력 속성의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너무 많이 봐서 지겨워진 게 가장 크겠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남주가 점점 순둥순둥해진 것도 한몫하거든요. 그 시절 남캐들은 진짜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맞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갈수록 VAR 기술이 발달하면서 남주들의 플레이가 점점 얌전해지죠. 그러다 보니 역해의 폭력이 점점 불합리하게 비춰지고 점점 기용하는 팀이 줄어들었죠. 폭력 히로인을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남주가 진짜로 맞을 짓을 해야 하는데 이 애니가 이 부분을 맛깔나게 잘 살렸어요. 여기 남주는 진짜로 맞을 짓을 합니다. 근데 또 2026년의 기준으로 선을 넘지는 않아요. 한 대 맞고 유쾌하게 마무리될 만큼만 맞을 짓을 합니다. 잘못해서 선을 넘어버리면 분위기 세해지고 비호감 되기 쉬운데 줄타기를 잘해요. 여주도 폭력 빈도랑 수위를 잘 지키고 선수들의 라인 컨트롤 실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허당 선도부원 초반부의 POTM은 코이나타 포엠 선수입니다. 지금은 거의 멸종위기 수준의 희귀한 포지션을 맡으셨는데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향수를 누군가에게는 신선함을 주는 선수죠. 남주가 기행을 벌일 때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패는 절묘한 라인 컨트롤이 돋보였어요. 오타쿠에게 상냥한 갸루는 없다? 제목처럼 오타쿠의 추잡한 망상을 구현한 애니인데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와 이거 애니력이 상당해요. 그림 예쁘고 메인 히로인 둘 다 매력적이라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가장 칭찬하고 싶은 점은 망상을 보여주는 거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님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우리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 시원한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환상을 대놓고 저격하는데 굳이 현실을 들먹이며 회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그냥 맞아주는 게 예의다. 애니 전체가 판타지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건 갸루랑 폰으로 문자하면서 애니 보는 거. 최고다 진짜. 상상만 해도 즐겁다. 캐릭터 디자인도 예쁘게 잘 뽑혔는데 웃긴 건 그림체 덕분에 남주도 예쁘장해요. 이걸로 최선의 개연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가 주는 교훈 3가지를 정리하면 1. 망상을 대놓고 노려서 만들면 재밌다. 2. 그래도 최선의 개연성은 필요하다. 3. 갸루랑 친해지려면 명탐정 프리큐어 같은 여아 선배님들 픽을 봐야 한다. 역시 선배님들 잘 따라다니면 콩고물이 떨어진다. 특히 2번과 3번이 중요하죠. 제가 교실 구석에서 고스트 콘서트 보면서 희죽거리고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싸대기 맞을 수 있다. 오타게로 3화의 POTM은 아마미야 사유 선수입니다. 그동안 명단에 이름만 올라오던 아마네의 여동생인데 유망주지만 출전하자마자 미친 어시스트를 보여주셨다. 이 선수 덕분에 3화 기준으로는 아마네가 좀 더 앞선 것 같아요. 카나님은 초보 악마, 가슴에 진심인 애니죠.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바스트 모핑 서비스신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즐거웠어요. 여기 역해들 피지컬이 다 좋은데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선수들의 장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죠. 거유 역해 좋아하시면 안 볼 이유가 없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남주와 여주 캐릭터도 잘 만들었어요. 남주 괜히 점잠 빼는 거 없이 본능에 충실해서 시원시원하고, 여주는 예쁘고 피지컬 좋고 연애 초보 속성 귀엽고, 조합이 완벽합니다. 이 둘이 펼치는 티키타카가 가히 예술이다. 서로 패스 주고받는 리듬이 아주 적절해요. 1대1 러브 코미디의 장점을 잘 보여줍니다. 솔직히 내용은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장르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서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작화도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고요. 물론 눈이 호강한다 이런 느낌으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보는데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초반부도 이렇게 만족스러운데 이런 장르는 원래 신캐에 나올수록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역해들 컨디션만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나님은 초보악마, 초반부의 POTM은 타카키오 카난 선수입니다. 얼굴 예쁘고 피지컬 좋고 허당끼 귀엽고 갓캐잖아.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지? 부끄러워하면서 은근 할 거 다 하죠. 플레이도 과감합니다. 3화에서 보여준 노브라 데이트 플레이, 이건 기립박수 쳐야 돼요. 서비스 씬도 풍족하게 보여주시고 하등생물 할만한데? 메리지 턱신, 킬러가 결혼 상대를 찾는 이야기인데 내용보다는 남캐가 엄청 예뻐서 화제인 애니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내용 전개 스피디하고 메이 포함해서 히로인 전부 예쁘고 액션씬도 공들여서 잘 만들었죠. 액션의 비중이 상당해서 러브 코미디, 결혼활동 그런 거 말고 싸우는 거 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저는 엔딩이 히로인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거랑 해당 에피소드의 원화 보여주는 거, 이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 편 한 편 정성 들여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완성도는 2분기 신작 중에 손에 꼽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진입장벽이 큰 게 하나 있어요. 메이의 성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메이가 남자라고 해서 전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남자의 특성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BL 느낌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역해라고 자기 암시를 걸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은 낮다. 진짜 문제는 이애니 특유의 개그 센스. 정말 뜬금없는 개그가 나와요. 이건 작가님 취향이신 것 같은데 잘 보다가 물음표 뜨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의외성, 클리셰 파괴 이런 걸로 웃기려는 시도가 종종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좀 과해서 유입 절단기가 될 수 있어요. 메리지 톡신 초반부의 POTM은 키노사키 메이 선수입니다. 메인 히로인 포지션이죠. 작품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작품 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성별로 어그로를 끌어서 작품의 화제성을 높이고 계신다. 애니 안과 밖에서 모두 사기를 치고 계시죠. 근데 솔직히 남자든 여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맛만 좋으면 그만이죠. 그죠? 놓친 물고기는 컸지만 잡은 물고기가 너무 컸던 건 코미디의 비중이 높은 영예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입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림체 깔끔하고 작화 준수하고 특히 등장인물들 표정 변화가 되게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개성이 더 부각되고 생동감이 높아요. 퀄리티에선 딱히 흠잡을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내용도 재밌습니다. 큰 틀은 여성향 왕실 로맨스이긴 한데 여기에 개그 비중을 높여서 남녀 다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주인공의 매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예물 잘 안 보시는 남자 시청자분들도 한번 입문해보시기 좋다. 시청자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애니입니다. 저도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는데 그냥 딱 한 가지 의문이 있다면은 제목. 도대체 뭘 놓쳤다는 거지? 놓친다의 주체가 주인공으로 해석하면은 주인공은 딱히 놓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문 후계자 자리를 놓쳤다는 건가? 그래도 제목값을 못하는 건 아닌 게 잡은 물고기가 진짜 크다. 아니 왕태자랑 결혼한 거잖아.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놓친 물고기 초반부의 POTM은 마리아 안노바치 선수입니다. 너클로 맞기 싫으면 뽑아야겠죠? 비주얼 예쁘고 성격 활발해서 작품 텐션 업해주고 장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황천의 츠가이. 진짜 모범생 같은 애니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이에요. 거의 모든 부분이 준수해요. 캐릭터, 작화, 액션, 음악, 스토리 모든 부분이 안정적이라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 쿨이라 초반 빌드업도 탄탄히 가져가고 있죠. 초반 전개에서 근거 있는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품이 의뢰 그렇듯 초반부 평가에서는 불리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극초반 전투씬 잘 뽑았고 일상씬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주인공이 현대사회랑 괴리된 곳에서 생활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현대사회로 들어오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걸 재밌게 잘 표현했어요. 덕분에 빌드업을 여유롭게 가져가는 작품 치고는 초반이 그렇게 심심하지 않았다. 황천의 츠가의 초반부 POTM은 가브 선수입니다. 능력이 아주 살벌한데 이걸 활용해서 1화의 수위와 긴장감을 높이는 데 큰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유행어로 캐릭터성도 챙기고 초반부에서 존재감이 가장 강했습니다. 검은 고양이와 마녀의 교실. 여주가 고양이 항문에 키스하는 걸로 유명해서 병맛 개그물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건실한 판타지물이었어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7점이에요. 일단 2화까지 봤는데 초반 인상은 꽤 좋습니다. 작화 이 정도면 준수하고 캐릭터 개성있게 잘 뽑혔고 그림체도 무난하게 보기 좋은 미형, 전개도 스무스합니다. 1화에서 주인공이 스승을 만나서 목표를 정하고 2화에서 수련을 통해 강해진 후 활약한다. 소년 만화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는데 전개가 꽤 빨라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주전 선수들 사이의 케미도 훌륭하고요. 주인공과 스승, 라이벌 사이의 관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랑 라이벌이 둘 다 미소녀인 것도 저 같은 사람한텐 장점이고요. 제가 볼 때 항문 키스 저건 그냥 초반 어그로 끌기용인 것 같아요. 출하를 피하기 위한 베테랑 작가의 노림수?
포장지는 살짝 괴상하지만 내용물은 잘 만든 판타지입니다. 완전 진지한 류는 또 아니고 개그랑 서비스씬을 가미해서 유쾌하게 만들었어요. 가볍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전술을 잘 따른다. 보통 저런 거 시키면 바로 언해피 띄우는데 굳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게 보기 좋습니다. 검은 고양이 마녀교실 EYPO팀은 아리아 아쿠에리아스 선수입니다. 소년 만화하면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의 라이벌 포지션이죠. 시청자는 보통 주인공에 몰입하니까 라이벌 캐릭터가 되게 짜증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옆에서 주인공을 살살 긁는데 그렇게 밉지만은 않다. 주인공을 향해 뒤틀린 애정을 품는 게 재밌었습니다. 이 선수 덕분에 살짝 백합향이 나는 것도 좋았어요. 마법의 자매 루루토리리 심야에 방영하는 마법소녀물이라 잔뜩 긴장하면서 봤는데 다행히 정석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3화까지 봤는데 아직까지 장르 드리프트 없었으면 안심하고 편하게 봐도 되겠죠?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마법소녀랑 아이돌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전술이죠. 여아 선배님들이 이미 검증 다 해주셨죠? 안정적인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림체 말랑말랑해서 귀엽고 변신씬, 라이브씬 모두 훌륭하게 연출했어요. 애니는 안 보시더라도 라이브씬 유튜브에 올라오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심야 애니치곤 내용이 슴슴하지만 이게 또 완전 아동용은 아닌 게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소속사가 순진한 초등학생 음식으로 꼬셔서 아이돌 시키는 묘하게 블랙 코미디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마마마식 마법소녀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밤에 방영하는 이유가 있다. 캐릭터 디자인 얘기를 좀 해보면 동생이 먼저 마법소녀가 되고 3화에서 언니도 변신하는데 변신 폼의 디자인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평상시에는 언니가 분홍머리, 동생이 파란머리인데 변신하면 머리색이 서로 뒤바뀌죠. 동생은 언니처럼 되고 싶고 반대로 언니는 동생처럼 되고 싶은 이런 심리를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런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디자인 자체가 예쁘게 잘 뽑혔습니다. 여아 선배님들도 이 정도면 인정하실 것 같아요. 마법의 자매 루루토리디 3화의 PO팀은 노노야마 루이 선수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심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짝 미쳐있어서 기행을 벌이는 게 재밌었습니다. 잘못하면 마녀가 돼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뻔했는데 마법소녀가 돼서 다행이에요. 여신, 이 세계 전생하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나, 용사의 갈비뼈로. 제목이 황당한 거에 비해 건실하게 잘 만든 애니입니다. 실험적인 애니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7점입니다. 장점이 매우 뚜렷합니다. 하나의 애니에서 매우 다양한 전술을 감상할 수 있어요. 에피소드마다 A파트, B파트 두 번에 걸쳐 독특한 연출이 나옵니다. 그림체가 달라지는 건 기본이고 클레이 애니, 페이퍼 애니 등 다양한 기법들이 총출동하죠. 각 파트마다 크리에이터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연출이 나오면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치더락 같은 애니들 보면 중간중간 특이한 연출 나오잖아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흥미롭게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마다 재미의 낙폭이 좀 큽니다. 물론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텐데 저는 3화 B파트의 페이퍼 애니는 보면서 진짜 감탄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나왔던 A파트의 시계바늘 에피소드는 저한텐 좀 지루했습니다. 이게 둘 다 3화에서 나온 건데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서도 이렇게 온도차가 크다. 그리고 애니가 남주가 헛소리하면 여신님이 차분하게 태클 거는 전형적인 일본식 만담으로 진행됩니다. 개그 코드라는 게 늘 그렇듯 이것도 호불호 세게 갈리죠. 컨셉이 워낙 독특해서 취향에 안 맞는 분도 많겠지만 한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용사의 갈비뼈 초반부의 POTM은 여신 선수입니다. 남주가 기상천외한 패스를 보내도 일일이 다 받아주면서 만담을 이어가시죠. 터치가 좋다. 그리고 리스폰하는 것도 귀여워요. 자기만의 고유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요. 레플리카도 사랑을 한다. 무언가 간절히 소망하면 자신의 복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복제품도 자기만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본체랑 다른 삶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원본은 방에서 혼자 있는데 레플리카는 남자랑 썸 타고 놀러 다니는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죠.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설정이 꽤 재밌고 분위기가 차분하니 좋습니다. 레플리카라는 판타지 요소 하나만 빼면 묘사가 매우 현실적이고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미소녀 주인공, 시한부 설정, 뭔가 새드엔딩일 것 같은 흐름, 종종 튀어나오는 문학작품 인용. 전체적으로 라이트 노벨보다는 라이트 문예의 감성이 강해요. 물론 둘 사이에 명확한 구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라이트 문예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애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르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렸어요. 원작은 라이트 노벨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일단 3화까지 봤는데 초반부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 리뷰에서는 웬만하면 스포일러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단서를 공정하게 뿌려놓은 게 마음에 들었어요. 덕분에 소프트한 미스터리, 스릴러 요소가 추가되어서 이야기가 더 재밌어졌어요. 레플리카 초반부의 POTM은 나오 선수입니다. 설정상 땜빵용 벤치 멤버이지만 애니에서는 주전이라고 봐야죠. 한정된 출전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려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데이트 장면은 어딘가 먹먹한 분위기를 자아내서 인상적이었어요. 멘탈도 좋죠? 본체의 성격이 진짜 쉽지 않은데 그걸 잘 받아주는 게 대단합니다. 키리오 팬클럽 이번 분기 개그물 중에 상당히 강합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전술이 되게 특이해요. 두 여학생이 남학생 한 명을 좋아하는 상황인데 그냥 평범한 삼각관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남학생 얼굴은 안 보여줍니다. 그 대신 여학생 두 명의 티키타카에 초점을 맞추죠.
사실 그냥 역해 듀오의 만담이 메인인 개그물인데 이거를 삼각관계 로맨스로 잘 포장한 게 신선했습니다. 아이디어가 기발해요. 저는 꽤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개그가 좀 과격하긴 합니다. 얼굴 개그랑 호들갑, 기세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개그 패턴이 좀 고전적이긴 해요. 저도 이런 스타일의 개그가 취향은 아닌데 묘한 떡밥이 있어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두 여주가 정말로 키리오곤을 좋아하는 걸까? 한 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들어서 작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두 역해의 관계성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전반적인 퀄리티도 준수해서 개그 코드가 클래식한 거에 비해 만족도를 높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개그성으로 나오는 노래도 쓸데없이 고퀄리티로 만든 거 보면 애니에 정성을 많이 쏟은 티가 납니다. 키리오 팬클럽 초반부의 POTM은 소메타니 나미 선수입니다. 이 선수 덕분에 키리오 팬클럽이 단순 개그물 이상의 작품이 됩니다. 나미가 아이미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해서 살짝 백합 느낌도 나고요. 이게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개그에 소홀하지는 않죠. 아이미의 정신 나간 개그 템포를 잘 따라가고 피아노로 반주도 기가 막히게 깔고 초반부 게임 체인저이자 최고의 어시스트였어요. 자칭 악역 영예인 약혼자 관찰 기록. 악역 영예물인데 공략 대상인 왕자의 시선으로 작품이 진행되는 게 특징이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7점입니다. 일단 전술이 상당히 신선해요. 악역 영예물이 진짜 매 분기에 하나씩은 꼭 나오는데 요런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왕자의 시선으로 악역 영예의 행동을 묘사하고 분석한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시점만 살짝 옮겼을 뿐인데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주인공 악역 영예도 귀엽고요. 약간 멍청미가 있어요. 남주를 보면 이 세계의 먼치킨물 느낌도 나고 퀄리티도 좋은 편이라 영예물 평소에 안 보시던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남자라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영예물에 비해서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남자의 입장에서 묘사돼서 그런가.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남캐를 보느냐 아니면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 여캐를 보느냐 확실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칭 악역 영예 초반부 피오템은 세시엘 선수입니다. 여주가 귀엽긴 한데 왕자님 성격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음흉하고 냉철하지만 여주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애니에서 여주가 귀엽고 예쁘게 묘사되는 건 사실 남주의 필터를 거친 결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노우볼 어스. 오랜만에 나온 3D 메카물이죠.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3D가 상당히 자연스럽고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배경이 독특해서 꽤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전투씬도 꽤 볼만했고요. 장점이 꽤 있지만 추천도는 좀 보수적으로 매겼어요. 일단 장르가 메카물이죠. 메카가 생각보다 불호가 많아요. 그리고 메카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게 로봇이 좀 너무 둔탁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메카닉물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리고 주인공의 캐릭터성,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전형적인 보치 캐릭터라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솔직히. 심심하면 친구 타령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선 좀 짜증날 수 있는 요소고요. 그래도 실력은 좋아서 진심을 발휘할 때 카타르시스를 주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에피소드 후반에 카타르시스, 소위 말하는 뽕맛을 주기 위해서 에피소드 초중반의 템포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설정한 것 같아요. 앞에서 빌드업을 천천히 쌓다가 뒤에서 쾅 터트리는 식인 거죠. 개인적으로 템포가 지금보다 약간만 빠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노우버러스 초반부의 POTM은 야부삼의 태츠오 선수입니다. 성격 때문에 약간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괴수랑 싸울 때는 도파민 제대로 챙겨줘서 좋았어요. 반에서 두 번째로 귀여운 여자애와 친구가 되었다. 제목에서 살짝 불순한 느낌이 나지만 생각보다 무난한 러브 코미디입니다. 마이너한 취향을 가진 두 남녀가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잘 그려냈고 여주의 심리와 행동이 논리적이라 좋았어요.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5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인물 조형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막 엉망인 수준은 아닌데 캐리가 전체적으로 좀 뾰족뾰족해서 그런가 정면샷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얼굴이 좌우로 회전하면 표현이 살짝 어색해집니다. 근데 저는 3화 정도 보니까 그냥 익숙해졌어요.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어요. 제목만 보면 스쿨카스트, 역해, 품평회 이런 걸 강조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냥 달달한 러브코입니다. 취향 특이하신 분들끼리 만나서 꽁냥대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보면서 여주한테 몰입이 좀 됐어요. 여주가 남주한테 호감을 느끼는 과정 이런 게 나름 논리가 있어요. 제 취미 중 하나가 분개인이 짬통 뒤지는 건데 솔직히 이게 메이저한 취미는 아니잖아요. 만약 자기소개 시간에 당당하게 분개인이 본다라고 말하는 애가 있으면 한번 슬쩍 말 걸어볼 것 같아요. 이번 분기에 뭐 봐? 라고 조심스레 물었는데 고스트 콘서트 본대. 심지어 좋아한대. 무조건 친구 먹어야죠. 근데 또 한두 번 만나 보니까 애가 나름 괜찮아. 좀 소심하고 어둡긴 한데 애가 나름 주관도 뚜렷하고 성격도 착해. 이런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학교에서의 위상이 나보다 낮아서 뭔가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1번녀가 난입한다. 나보다 인기 많은 애가 내 친구한테 흥미를 보인다. 사적으로 만나서 놀자고 제안하기까지 한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1번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랑 논대. 옆에 슈퍼스타가 있는데 나한테 패스를 준다. 야, 이거 호감도 충분히 오를만 하죠. 이 일련의 흐름을 풋풋하고 달달하게 묘사해서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반에서 두 번째 초반부의 POTM은 아사나기 우미 선수입니다. 남주와 가까워지는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좋았어요. 빌드업을 잘했어요. 은근슬쩍 진도도 팍팍 나가죠. 이제 겨우 3화밖에 안 됐는데 남주 어머님 뵙고 자기 엄마한테 남주 소개하고 플레이가 시원해서 좋아요. 1쿨 끝날 때쯤엔 뭐 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메신저에서 상어 탈 쓴 거 이게 너무 귀엽습니다.
힘내라 나카무라군. 이번 분기에 BL물이 요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완성도가 아주 훌륭합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BL물인데 주연들이 학생이라 그런지 수위는 소프트합니다. 직접적인 행위 묘사는 없다시피 하고 주로 나카무라군의 망상으로 애니가 진행되죠. BL 알레르기가 강하지 않으시면 한번 시청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림체는 클래식한데 작화가 정말 좋아요. 움직임이 부드럽고 표정 묘사 풍부하고 음악도 기가 막히죠. 특히 엔딩은 레트로 감성 제대로 살렸어요. 선곡 센스가 탁월합니다. 그냥 애니를 잘 만들었어요. 다만 반 친구를 성적으로 바라보는 망상이 메인이라 사람에 따라서는 이 특유의 음침함이 기분 나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재가 소재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크게 걸고 넘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BL이라서 어느 정도 용인되는 전술이기도 해요. 이거 만약에 나카무라는 그대로 남자로 두고 히로세를 여자로 바꾸면 쉽지 않죠. 힘내라 나카무라군 3화의 POTM은 카와무라 히우미 선수입니다. BL의 헤테로 난입이라는 과감한 전술을 주도했는데 저는 이 선수 덕분에 애니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나카무라의 새로운 면도 조명하고 BL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에겐 러브 코미디 요소를 추가해주는 고마운 선수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반 친구로 BL 동인지를 그리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BL 만화책 대놓고 갖고 오는 나카무라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다미 한 장짜리 방 만끽 생활 전형적인 망가타임 키라라식 일상물인데 여기에 에로함이 좀 더 추가되었습니다. 팬티 노출과 피지컬 어필이 불필요하게 많은데 그래서 좋았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이 작품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깡촌에서 도시로 온 여자애가 겪는 소소한 해프닝 이게 메인이고 여기에 약간의 착각물 요소가 있습니다. 주인공 메이코가 만화가로 오해받는다는 설정이 있는데 초반에는 아직 단편적인 개그 요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게 다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사실 내용보다는 귀여운 여캐들이 하하호호 노는 거 구경하는 게 메인이죠. 미소녀 동물원 장르에 충실합니다. 여기에 서비스신 비율이 좀 높아요. 다른 망탄키 작품에 비해서. 포스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저는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보다가 좀 놀랐었어요. 저처럼 서비스신 좋아하는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화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머리 비우고 싶을 때 보기 좋은 일상물입니다. 다다미 한 장짜리 방 초반부의 POTM은 스즈키 마리카 선수입니다. 이 선수한테 아주 특이한 설정이 있어요. 상체는 추위를 잘 타고 하체는 더위를 잘 탄다는 정말 자기적인 설정이 있는데 그래서 팬티를 많이 보여줍니다. PPE, 팬티 퍼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당 팬티를 보여주는 평균 횟수, 이 스탯이 높아요. 메이드 양은 먹기만 할 뿐, 니값 제대로 하는 애니죠. 1화부터 3화까지 감상했는데 그냥 귀여운 메이드가 밥 먹는 거 구경하는 애니인 것 같습니다. 컨셉이 일관되게 유지돼요.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도 6점입니다. 밥 친구로 좋은 애니입니다. 혼밥하면 좀 적적하잖아요. 그럴 때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작화 준수하고 그림체 깔끔하고 분위기 평화로우면서 차분하고 힐링 애니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장르에 충실합니다. 주인공이 영국에서 살았다는 설정이 있고 일본 음식 하나하나에 감탄하는 묘사가 있어서 외국인에게 일본 음식 소개하는 광고 같은 면이 있어요. 중간중간 참새 캐릭터가 음식의 유래, 조리 과정이나 먹는 방법 등을 설명해줘서 여행책자의 식도락 가이드 같은 느낌도 납니다. 근데 영국에서 살았으면 빵이나 제과 쪽은 바삭할 텐데 평범한 과자나 빵 하나하나에 감탄하는 묘사는 사람에 따라서 살짝 거슬릴 수 있습니다. 영국이 베이킹 쪽은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애니에 나오는 제품의 상표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 보면 여기저기서 PPL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번 2분기에 PPL 본좌 자판기가 방영 중인데 좋은 승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메이드 양은 먹기만 할 뿐 초반부의 POTM은 타치바나 스즈메 선수입니다. 먹방은 리액션이 중요한데 스즈메의 리액션은 과하지 않고 적당히 귀여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민트 초코를 좋아하신다. 역시 먹방물 주인공답게 맛에 일가견이 있으시다. 킬블루. 아저씨 킬러가 중학생 나이로 회춘해서 학교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6점이에요. 저는 2화까지 봤는데 개인적으로 신선했던 요소와 구수했던 요소 두 가지가 공존했어요. 일단 신선했던 요소는 주인공의 학교 생활.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킬러로 구르던 양반이라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중학생이 돼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런 사례 현실에서도 종종 보이죠? 어렸을 때는 공부랑 담 쌓고 살다가 나중에 다시 제대로 펜을 드니까 배우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는 분들. 사실 저는 뭔가를 배우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즐거운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가 싫은 이유는 공부 그 자체보다는 그걸로 시험을 치고 평가를 받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하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주인공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애니에서는 개그씬처럼 가볍게 묘사되지만 뭔가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흔한 이야기인데 애니에서는 잘 못 보던 거라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수한 부분은 히로인과 가까워지는 과정. 이건 정말 클래식 그 자체인데 작중에서 라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라멘 솔직히 무슨 맛인지 다 알잖아요. 알고 먹어도 맛있다. 아는 맛이 무섭다.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킬블루 초반부의 POTM은 오오가미 주조 선수입니다. 팔자에 없던 학교 다니시느라 고생 중인데 동급생이랑 어색하게 지내는 모습이나 공부에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뭔가 짠하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어져요. 근데 또 활약할 때는 간지나고 매력있는 선수입니다. 쿠지마 노래하면 집이 파다닥. 이번 분기에 정신 나간 애니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죠. 약간 통곡의 벽 같은 애니요. 광기를 주장하고 싶은가? 쿠지마를 넘어야 한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5점입니다. 놀랍게도 내용은 그냥 일상물이에요. 일상물인데 쿠지마의 비주얼 때문에 은은한 공포와 광기가 느껴집니다. 디자인이 진짜 쉽지 않죠. 뭔가 SCP 같은 도시 괴담에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하필 또 러시아 출신이라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비극이 떠오르기도 하고 쿠지마도 쿠지마인데 아라타 얘도 범상치 않아요.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길에서 저런 거 마주치면 도망치지 않나? 어떻게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하지? 차분하게 미쳐 있어요. 이게 진짜 광기지. 진짜로 미친 사람은 나 미쳤어요 이렇게 동네방네 광고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제정신인 줄 안다니까? 아, 저는 이런 캐릭터 좋아해서 나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막 강력 추천하긴 애매한데 가끔가다 이런 거 별미로 먹으면 또 맛있죠. 팀 컬러가 워낙 특이해서 2분기에서 존재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쿠지마 파다닥 초반부의 POTM은 쿠지마 선수. 다 떠나서 일단 비주얼부터 그냥 압살하신다. 웃긴 게 ENE에 실제로 귀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귀신보다 쿠지마가 더 무서워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왼손잡이 에렌, 재능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려내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일단 3화까지 봤는데 전개가 좀 신기해요. 1화부터 2화까지 여주 에렌의 트라우마 서사가 마무리되고 갑자기 10년 정도 시간이 점프하고 3화에서는 남주가 사회생활하는 걸 보여줍니다. 와, 여긴 직장생활하면서 코이치랑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보다가 PTSD 올 것 같은데요. 회사 생활의 뭐 같음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야근하면서 준비한 프로젝트에서 쫓겨나고 선배가 위로차 술 사주는 이 흐름이 사축들을 숨막히게 하는 모멘트가 있어요. 현실성과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서 3화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에렌인데 3화에서는 에렌이 벤치도 아니고 명단 제외다. 회상에서 잠깐 얼굴 비춘 것 빼곤 코빼기도 안 보였죠? 그럼 에렌이 메인이었던 1, 2화는 어떤가? 일단 에렌의 캐릭터성이 저한테는 좀 별로였어요. 플레이가 너무 감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임팩트를 주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저한테는 잘 와닿지 않았고 에렌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도 전개가 너무 급하다고 느껴져서 에렌의 감정 기복만 눈에 띄었어요. 제가 천재가 아니라 에렌한테 공감을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1, 2화는 그냥저냥 봤는데 3화부터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왼손잡이 에렌 초반부의 POTM은 아사쿠라 코이치 선수입니다. 에렌한테서 주장 한 장 뺏어서 애니 제목을 오른손잡이 코이치로 바꾸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 두뇌 배틀물로 유명한 작품이죠. 이쪽 장르에서는 거의 고전이죠.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도 6점입니다. 저는 원작을 이미 다 봐서 약간 추억에 젖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2026년에 처음 보는 분들에겐 어떻게 다가올까 이걸 한번 생각해봤는데 확실히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초반부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여주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여주 컨셉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선하다는 건데 보고 있으면 답답하긴 합니다. 이건 만화 연재될 때도 지적된 부분인데 그때가 200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로부터 무려 20년이나 지나기도 했고 확실히 요즘 메타에 맞는 캐릭터는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는 여주 때문에 답답해 죽을 수도 있어요. 약간 쉴드를 치자면 여주의 저 성격이 나중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작품의 주제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도 여주가 전술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진 답답한 모습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이건 원작에도 있던 단점이니까 넘어가는데 애니로 넘어오면서 바뀐 캐릭터 디자인, 저는 이게 좀 아쉽네요. 주연들 얼굴이 너무 길쭉하게 묘사됩니다. 특히 여주, 원작에선 샤프한 미인으로 나오는데 애니에서는 길쭉이가 되어버렸다. 이번 분기에 출전하신 분들 중에 쿠지마, 이 선수랑 닮은 것 같아요. 라이엇 게임 초반부의 POTM은 아키야마 시니치 선수입니다. 여주랑 합을 맞추느라 거의 뭐 족쇄를 달고 뛰셨는데 지능적인 플레이로 게임에서 승리하셨죠. 강도 높은 전방 압박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는 플레이 아주 영리했습니다. 이거 요즘 공격 메타인데 이걸 이미 20년 전에 쓰셨다. 신의 물방울. 이건 만화책이 완결된 지 꽤 됐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 미용실이나 병원 대기실 이런 데 많이 꽂혀있죠.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도 6점입니다. 확실히 원작의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올드한 느낌이 남아있긴 합니다. 분명 신작 애니인데 구작 리메이크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애니화 자체는 나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해요. 일단 다행인 건 소재가 시대상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 와인은 뭐 수천 년 전에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술은 좋아하긴 하는데 와인은 잘 안 마셔서 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보고 있는데 와인 마시고 호들갑 떠는 게 재밌습니다. 와인 한 모금 마시고 무슨 영역 전개를 펼쳐요. 이게 웃기려는 의도는 절대 아닐 텐데 연출이 묘하게 올드해서 저한테는 개그씬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게 재밌어서 계속 볼 예정입니다. 내용은 뭐 드라마로 만들어질 만큼 검증된 거라 큰 걱정이 없네요. 신의 물방울 초반부의 POTM은 토민의 이세 선수입니다. 주인공의 라이벌 포지션인데 와인으로 호들갑 떠는 게 웃깁니다. 본인은 세상 진지하지만 그걸 지켜보면 웃음이 나온다. 개그의 기본기가 탄탄해요. 추나추동 대행자, 봄의 춤. 장르가 좀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로맨스와 액션이 가미된 현대 판타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8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좀 별로였던 작품입니다. 1화가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 작품은 세계관 설정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계절이 자연스럽게 순환하지 않습니다.
사계절의 대행자라는 능력자들이 있고 그 능력자들이 능력을 써야 계절이 바뀌는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자가 어디 납치되거나 직무유기를 해버리면 계절이 없어집니다. 되게 특이하죠? 일단 저는 설정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 좋다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1화에서는 감정이 너무 과잉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직 낯선 세계관에 제대로 몰입도 못했는데 갑자기 캐릭터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화가 전체적으로 감정 전개가 빠른 편인데 제가 볼 때 이 히나기쿠의 춤이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춤을 1화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전개를 좀 빨리 가져간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요즘엔 1화를 50분 정도로 길게 뽑는 전술이 유행하는데 제가 볼 때 추나추동 대행자가 이 전술이 가장 절실했던 작품 아닐까 싶네요. 근데 이게 쓰고 싶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그런 전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들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감정선 묘사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긴 합니다. 4화는 꽤 괜찮았어요. 인물들과 세계관에 점점 친숙해지면서 캐릭터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눈물씬이나 액션씬이 나올 때보다 그냥 캐릭터들끼리 잡담하는 일상씬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추나추동, 대행자, 봄의 춤, 초반부, POTM은 카요, 히나기쿠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 말투가 초반엔 좀 짜증났는데 가면 갈수록 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4화에서 이 선수 플레이가 좀 웃긴 게 말을 길게 하니까 컨셉이 중간중간 풀리던데요. 갈수록 쉼표 개수가 줄어듭니다. 앞으로도 히나기쿠한테 대사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료될 것 같아요. 얼음성벽. 학원 로맨스긴 한데 약간 막장 드라마 보는 느낌이 들어요.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이야기 구조는 심플합니다. 학교에서 겉도는 여자애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을 포함해 레귤러 4명이 이리저리 얽히면서 적당히 트러블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초반이라 이렇다 할 사건은 없고 인물 소개에 집중하는 느낌? 이런 애니는 캐릭터랑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 좋은 전술이라 생각합니다. 이 애니의 최대 장점은 인물의 심리묘사 같은데 만화적인 과장을 절제하고 현실적이면서 시니컬한 느낌을 주려 노력했어요. 작화는 제가 볼 땐 크게 흠잡을 곳이 없는데 연출, 중간중간 마음의 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작품의 제목이랑 잘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직접적이라 느껴졌어요. 여주의 말과 행동으로 이미 벽의 존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좀 더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싶어요. 배경이 학교니까 학교의 기물을 이용해서 여주의 심리적 영역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명함 대비로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든지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좀 더 나은 전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현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에서 이런 영역 전개식 연출은 살짝 미스매치 같아요. 근데 뭐 사소한 문제라 점수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연출이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얼음성벽 초반부의 POTM은 아마미야 미나토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인물 관계의 복잡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극적인 플레이로 적절하게 도파민도 제공하고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이야기에 양념 쳐주는 선수입니다. 비실비실 선생님. 뇌로 갈 영양분이 전부 가슴으로 간 선생님이 주인공인 러브 코미디입니다. 학원 러코 치고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ATX 무검일 버전은 사실상 야인이 수준이에요.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솔직히 별 내용은 없고 역해들 피지컬 감상하는 작품입니다. 그림체 덕분에 역해 몸이 말랑말랑하게 그려지는 건 좋은데 작화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거슬려서 못 봐주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렇지만 움직임이 빈약하고 종종 인체 묘사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주얼이랑 별개로 저한테는 첫인상이 좀 별로였는데 제 생각에 이 애니는 1화가 저점입니다. 역해 지능이 낮게 묘사되는 거야 이런 장르의 클리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것도 정도가 있지 1화는 솔직히 너무 심했어요. 진짜 무슨 어디 불편하신 분 모셔다가 성희롱하는 것 같아서 서비스씬 보면서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 피지컬 감상하면서 헤헤거리고 싶은데 자꾸만 현실이 침범한다. 본능에 몸을 맡기고 싶은데 자꾸만 이성이 브레이크를 건다. 다행히 2화부터는 튼실튼실 갸루가 합류하죠. 인물 사이에 티키타카가 어느 정도 성립하니까 서비스씬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화부터 본격적으로 노출도가 높아지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비실비실 선생님 초반부의 POTM은 무쿠바야시 미즈키 선수입니다. 튼실튼실하죠. 초반부는 이 선수가 캐리했다. 피지컬도 선생님 못지않게 좋고 지능도 너무 낮지 않아서 남주랑 패스 플레이가 잘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선수 기용할 때 피지컬만 보면 위험해요. 전술을 이해하고 동료 선수랑 합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뇌지컬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게임을 끝내고 싶어. 소꿉친구끼리 서로 좋아하는 상황인데 누가 먼저 인정하느냐 이걸 놓고 게임을 하는 내용이에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5점입니다. 저는 2화까지 봤는데 무난하게 볼만합니다. 기본 전술도 카구야님 같은 작품에서 이미 다룬 거라 익숙하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설정이지만 아는 맛이 무섭다. 비주얼도 괜찮아요. 캐디랑 색감이 부드럽고 학생들 풋풋한 느낌을 잘 살렸어요. 둘이 꽁냥대는 것도 귀엽고 달달해요. 보다 보면 락스 시원하게 한 잔 말아서 들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걸 보고 있나 현타가 올 때가 있지만 이쪽 장르는 원래 이런 맛에 보는 거죠. 한 가지 거슬리는 점이 있다면 1화에서 3D를 활용한 의미불명의 연출이 나와요. 대화씬에서 인물을 3D로 처리한 다음에 원거리에서 구도를 잡거든요.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각도가 시시각각 변하는 씬도 아니고 말이나 자동차처럼 그리기 어려운 물체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평범한 대화씬에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뜬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1화만 보고 탈주하신 분이 은근 계실 것 같은데 2화를 보면 이런 연출 거의 안 나와요. 3화에선 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2화가 훨씬 나았어요. 이대로만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게임 초반부의 POTM은 사쿠라 미쿠 선수입니다. 2화까지 보고 든 생각은 게임에서 이 선수가 너무 유리한 것 같아요. 종합적인 능력치가 사기예요. 남주 상대로 핸디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친구가 없다는 설정이나 요리 못한다는 설정 둘 중 하나는 여주한테 옮겨야 얼추 밸런스가 맞을 듯. 공주기사는 야만족의 신부, 중세 판타지와 러브 코미디가 적절히 섞여 있는데 남캐 여캐 모두 육체미가 강조되는 게 특징이에요.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가볍게 볼만한 1대1 러브 코미디입니다. 내용은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공주랑 기사단장을 겸업하는 먼치킨 여주가 전투에서 패배해서 야만족이 사는 곳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야만족 대장의 아내가 된다 대충 요런 내용입니다. 공주가 태어난 나라가 겉으로는 문명이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궁핍하고 알고 보니 야만족이 사는 동네가 훨씬 잘 살더라. 이것도 일종의 클리셰죠. 왕도를 잘 따라가서 안정적인 맛이 있어요. 공주 캐릭터도 츤츤대는 게 재밌고 적당히 야한 것도 좋았어요. 역해의 피지컬을 강조하는데 근육 묘사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무슨 슈퍼히어로 혈청 맞은 것처럼 과하지도 않고 예쁘게 잘 그렸어요. 남주 피지컬도 대단하죠. 발광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TV 애니메이션이라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주 거대합니다. 여주 하다가 죽을 수도? 공주기사 야만족 초반부의 POTM은 세라피나 선수입니다. 맨날 입으로는 죽여라 죽여라라고 하지만 먹방도 잘 찍으시고 럽코도 잘 찍으시고 생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팀을 이적했는데 적응이 빨라요. 신의 정원이 달린 쿠스노키 저택. 신성한 영적 힘이 있는 주인공이 저택에서 요괴, 엄밀히 말하면 요괴가 아니라 신들이죠. 아무튼 마당 딸린 저택에서 신령들과 노닥거리는 힐링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5점입니다. 이거 만듦새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림 깔끔하게 잘 그렸고 내용도 거슬리는 거 없이 평화롭고 중간에 빌런이 나오긴 하는데 1화 만에 참교육당해서 퇴장당하고 답답함이 없습니다. 극 초반만 보면 그냥 잔잔한 먹방물 같은데 주인공의 먼치킨 능력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조짐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생전 처음 듣는 작품인데 요런 거 찾는 재미가 또 있죠. 실력 캐릭터도 귀엽게 잘 뽑은 것 같고 뭔가 굿즈로 만들기 좋아 보입니다. 인형 같은 걸로요. 애니메이션 수입에서 굿즈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죠. 쿠스노키 저택 초반부의 POTM은 쿠스노키 미나토 선수입니다. 이 애니의 주인공인데 젊은 친구가 신앙심이 깊어요. 신에게 도움받으면 꼬박꼬박 곡물 같은 거 바치는 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먼치킨 수준이지만 그걸 과시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으로 되게 상식적인 캐릭터예요. 신들이 자꾸 꼬이는 이유가 있다. 능력과 인성 둘 다 팀의 주장에 어울립니다. 두 남자와 룸쉐어 중입니다. 주인공은 여자고 양옆에 잘생긴 남자들이 사는데 아파트 벽을 부숴서 세 사람이 서로 연결된다는 황당한 설정의 러브 코미디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5점이에요. 1화에서 다짜고짜 벽 부수는 거 보고 아니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지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발 남주가 건물주 가족이었다. 나름 최소한의 보험 장치는 드러났네요. 설정에 너무 현실성 따지는 건 의미 없으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애니 자체는 무난한 여성향 로맨스입니다.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 엮이는데 구도가 좀 신기해요. 사실 셋 다 연애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죠. 여주랑 흑발남주는 연인인 척을 하는 거고 금발남주는 여주가 좋아하는 만화의 작가. 초반에는 금발남주가 여주와 흑발남주의 연애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건 둘이 사귄다고 착각해서 그런 거고 진실을 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 셋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게 포인트겠네요. 흑발남주 직업이 뭘지도 궁금하고 스테레오타입과는 거리가 멀고 캐릭터들 전부 머리가 좀 이상해서 나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전 선수 3명이 합을 맞출 때는 재밌는데 3화에서 만화가 3인방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 별로더라고요. 애니에서 만화가가 주인공이 아닌데 조연으로 만화가가 나오면 뭔가 재미없는 것 같아요. 두 남자와 룸쉐어 초반부 POTM은 나카마 린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멘탈을 칭찬하고 싶어요. 자기 집의 양쪽 벽이 다 뚫렸는데도 나름 해피하게 잘 살고 계신다.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멘탈이 강철이야 강철. 마리카짱의 호감도는 망가져 있다. 자신에 대한 호감도가 수치화되어 눈에 보인다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러브 코미디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4점이에요. 설정은 꽤 재밌는 것 같은데 5분짜리 쇼덴이라 이 설정을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그냥 호감도 변화를 보여주는 용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분량이 다른 애니처럼 20분 정도로 길어지면 호감도 변화를 이용해 히로인의 취향을 추리하면서 지능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미연씨 느낌을 낼 수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것 같네요. 설정이 쇼덴이로 소모하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설정 제외하면 그냥 늘 보던 야인입니다. 역해들이 훌렁훌렁 잘 벗어요. 초반에는 실제로 벗는 건 아니고 상상 속에서 벗는 거긴 하지만 호감도 수치를 보면 조만간 현실에서도 벗을 것 같네요. 이게 귀여운 그림체랑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대놓고 벗을 것 같은 그림체로 벗기는 거랑 안 그럴 것 같은데 벗는 거랑 이게 느낌이 엄청 다르거든요. 묘한 배덕감이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원작 만화에는 이런 묘사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신기했어요. 애니로 만들면서 전술을 대폭 수정한 것 같은데 이게 원작 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쇼데니인 거 야한 거나 왕창 넣어서 도파민이나 뽑아내자 이런 마인드로 만든 것 같습니다. 마리카짱 호감도 초반부의 POTM은 치토세 마리카 선수입니다. 남조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무슨 액체 괴물처럼 녹아내렸죠. 예상치 못한 노출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주인공이 여자랑 뭐만 하면 질투하는 게 귀여웠습니다. 최강의 직업은 용사도 현자도 아닌 감정사 임시인 것 같은데요. 이번 분기에 나로우게 이세계물이 거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후속작 중에는 꽤 있는데 신작 중에는 이게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4점에 추천도는 3점입니다. 이런 작품 어차피 볼 사람만 보실 텐데 장르 특유의 쿰쿰한 향미를 잘 살렸습니다. 저는 이런 거 나름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트 스킬 딸깍물이라 전개도 답답하지 않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은근 괜찮아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개그 센스가 좀 독특하다는 거. 엘프 가슴 개그, 마초 개그, 3화에서 동료로 합류한 늑대 개그 등 개그 쪽에 공을 들여서 가볍게 볼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유쾌한 캐릭터라 좋았습니다. 이 세계물에서 보기 드문 인싸 주인공이죠. 이 설정이 좋은 게 주인공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줍니다. 얘는 현실에서도 러브 코미디를 이미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이 세계로 전이한 거라 당연히 돌아가고 싶겠죠? 주인공의 목적의식이 명확하고 그 이유가 납득이 돼서 좋았어요. 감정사 임시 3화의 POTM은 클로드 선수입니다. 3화에서 새롭게 등장한 동료인데 이 선수 개그가 예사롭지 않다.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꽤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상하게 돈이 많으신 분들의 수요를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팀의 전투를 담당하면서 유머까지 챙겨주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하이바라의 청춘 뉴게임 플러스. 성인이 고등학생 시절로 회귀해서 인생 2회차 플레이하는 내용이죠. 살면서 누구나 해볼 법한 망상이죠.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더 아름다운 청춘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이걸 구체화한 작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4점이에요. 컨셉 자체는 꽤 흔한 편이고 캐릭터랑 작화에 큰 결함이 없어서 무난하게 볼만한 러브코입니다. 엄청 뚜렷한 장점이 있진 않은데 낙제점은 요리조리 다 피해가는 느낌? 스탯으로 표현하면 육각형이긴 한데 넓이가 좀 작아요. 나쁘게 말하면 특색이 없지만 좋게 보면 애니가 안정적인 거라 그냥 틀어놓으면 술술 보게 됩니다. 남주는 스탯이 좋은 올라운더형인데 자기 단점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역캐들도 나름 잘 뽑혔고 긍정적인 부분이 꽤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메인 히로인의 매력이 모든 역캐들 중 가장 약하다는 거. 메인 히로인 히카리가 좀 더 분발하면 좋겠어요. 하이바라 뉴게임 플러스 3화의 POTM은 사쿠라 우타 선수. 초반부의 에이스 스트라이커죠. 플레이가 너무 적극적이라 주인공 파티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죠. 열심히 뛰는 건 칭찬해야 마땅한데 그 열정을 히카리랑 좀 나누면 밸런스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혼자만 너무 앞서가지 말고 다른 동료들도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치킨 파이터. 주연 캐릭터가 전부 닭인데 그걸 제외하면 왕도적인 히어로물입니다. 포스터에서 엄청난 광기가 느껴졌는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전형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4점이에요. 내용 자체는 크게 호불호가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곳에서 자주 접한 시나리오라서 저한테는 이 부분이 좀 마이너스 요소였는데 그냥 늘 보던 내용에 스킨만 갈아 끼웠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나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있었습니다. 살면서 다 교미씬이랑 키스씬 이런 것도 언제 보겠습니까? 확실히 캐릭터를 닭으로 바꾸니까 야한 장면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네요. 닭의 생물학적 특징을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도 좋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닭은 땀샘이 없어서 벼슬로 체온을 조절한다고 하네요. 이걸 온천씬이랑 엮은 게 참신했습니다. 생물학 공부도 되네요. 친구랑 치킨 먹을 때 스몰토크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추천도를 깎아먹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3D. 일단 3D 자체에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고 딱히 거부감이 없더라도 이 작품의 3D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괴물들을 전부 3D로 표현했는데 이게 상당히 기괴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징그럽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긴 한데 비주얼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치킨파이터 초반부의 POTM은 삐오쿠어 선수입니다. 한국에서는 뿅알이라고 번역했나봐요. 되게 귀여운데 이번 분기 유망주 강력 후보다. 이애니가 매우 정석적인 전개를 따라가서 약간 뻑뻑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분위기를 좀 가볍게 풀어줍니다. 아직 전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주인공의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작품의 밸런스 관점에선 중요한 선수예요. 음옥단지 5분짜리 야인이인데 내용이 좀 골 때려서 컬트적인 재미가 있어요. 점수는 만족도 3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성욕에 미친 유부녀들이 살고 있어요. 이 유부녀들이 리비도 클로스라는 특수한 옷을 입으면 특촬물 괴인처럼 변신해서 어린 남자들을 덮치려 합니다. 주인공은 아파트 관리인이고 미친 유부녀들로부터 아파트와 자신의 동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에요.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 제한이 빡빡하게 걸려 있어서 유부녀 소개, 리비도 클로스로 변신, 야한 장면 이 세 가지 패턴만 반복해도 애니가 끝납니다. 그냥 유부녀들 피지컬 감상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다들 베테랑 선수들이라 그런지 거리낌 없이 보여주십니다. 내용은 어이가 없는데 나레이션은 또 쓸데없이 진지해서 웃겨요. 음옥단지 초반부의 POTM은 카타기리 선수입니다. 주인공이 조력자라 볼 수 있는데 유부녀마다 위험도를 매겨요. 위험하면 A급, 좀 덜 위험하면 B급.
상대 선수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큰 여자는 좋아하세요? 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3점이에요. 조그마한 남자와 키 큰 여자를 조합하는 야인이인데 역해들이 배구 선수라는 설정이 있죠. 5분짜리 쇼댄이고 퀄리티도 평범해서 크게 언급할 건 없는데 역해 피지컬 감상하는 맛은 있었어요. 애니 제목값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큼지막합니다 다들. 그래도 흥미로운 캐릭터가 한 명 있는데 하세가와 아야노 선수. 이 애니가 장신 거유 패티시를 공략 중인데 그 전술에 최적화된 선수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처음엔 주인공이랑 커플이 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순수하게 성욕에 미쳐있다는 거. 주인공을 대놓고 생체 딜도로 사용하신다. 점점 정서적인 관계가 깊어질지 아니면 끝까지 육체적 관계에만 머물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여자는 좋아하세요 초반부 POTM은 이 선수한테 드릴게요. 리인카네이션의 꽃잎, 위인들이 등장하는 능력자 배틀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3점에 추천도는 2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초반부의 감상은 모바일 게임 원작인 애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원작은 만화인데 수집형 모바일 게임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초반에 설정 설명하고 특이한 캐릭터 우르르 쏟아지고 캐릭터의 수는 많은데 개별 캐릭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해서 몰입도는 떨어졌어요. 초반부 전개가 급한 느낌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잘 맞지 않는 작품이었어요. 퀄리티도 좀 미묘해서 추천하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망가지면 개그물로 한번 봐보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림은 깔끔하게 잘 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주얼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으면 꽃잎 표현. 저게 이 작품의 아이덴티티라 크게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에스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꽃잎 표현을 일일이 새로 다 그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에셋으로 만들어서 돌려 쓰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나쁘진 않은 게 통일성은 확실하다. 딱 봐도 아 이거 리인카네이션 꽃잎 캐릭터구나 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개성이죠. 이거는 확실히 장점이라 봅니다. 비주얼적인 부분은 크게 흠잡을 곳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위인을 캐릭터로 만드는 방식이 좀 얄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이면 사과, 슈레딩거면 고양이 이런 식인데 뭐 좋게 말하면 직관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상상력이 빈곤하다고 볼 수 있죠. 위인의 생애에 대한 철저한 고증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편적인 이미지, 대중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게 아닌가. 물론 아직 초반이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저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리인카네이션의 꽃잎 초반부의 POTM은 센지 토우야 선수. 다른 캐릭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주인공의 캐릭터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재능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능을 훔치려고 한다. 주인공의 트라우마, 행동, 원리, 목표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죽고 말았나요 탐정님. 예, 제목에 탐정이 들어간 애니 중에 제대로 추리하는 애니가 거의 없다라는 편견을 더 강화해준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2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이 애니가 역해는 되게 매력적으로 잘 뽑았어요. 디자인도 괜찮고 작화도 준수하고 저는 역해가 좋으면은 웬만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저냥 보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죄송한데 좀만 팰게요. 자, 주인공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능력 이거는 뭐 작품의 기본적인 설정이니까 크게 태클 걸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서사가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추리 과정이 너무 얼렁뚱땅인데 뭐 추리 애니가 추리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오케이, 정통 추리물이 아니라 그냥 추리를 소재로 한 판타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더라도 어이없는 전개는 쉴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3화, 엄연히 살인미수 저지른 범인을 풀어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동기는 더 가관이죠. 아니 감독이 일부러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찍힌 장면 안 빼줬다고 그거를 죽인다고? 대단합니다 진짜. 작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금발 칠무에 얘는 도심 한복판에서 헬기를 추리 미스터리로는 잘 모르겠지만 개그물로는 꽤 훌륭한 작품입니다. 역해 예쁘고 그림체 깔끔한 괴작 찾으시면 한번 가볍게 볼만한 것 같아요. 또 죽고 말았나요 탐정님 초반부의 POTM은 리리테아 선수입니다. 이 애니 욕하면서 보는 이유? 리리테아 무릎 베개 보려고 이게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니리걸 오버도즈 동명의 게임이 원작인 애니인데 저는 이 게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원작 해보신 분들 말로는 그냥 오리지널 애니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하시네요. 게임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고 원작에는 없던 캐릭터도 많이 나온답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2점이에요. 실험적인 연출과 자극적인 내용이 무기인 작품인데 제가 볼 때 이 무기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것 같아요. 날이 무디입니다. 이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죄송한데 좀만 팰게요. 일단 내용부터 짚어보면 작가님이 평소에 인터넷 문화의 사회적 파급력과 그로 인한 병폐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셨나봐요. 이게 잘 느껴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너무 대사로만 풀어낸다는 거예요. 서사를 통해 주제의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말과 자막으로 줄줄 설명해버립니다. 분명 애니를 보고 있는데 마치 블로그에 올라온 칼럼을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애니가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2화에서 피크를 한번 찍고 3화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긴 합니다. 아메의 과거가 나와서 나름의 서사와 개연성이 구축되는데 앞으로 2화 같은 에피소드가 많을지 아니면 3화 같은 에피소드가 많을지에 따라 애니의 종합적인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마다 분위기가 휙휙 달라지는 게 오리지널 애니 느낌이 나긴 하네요. 내용의 자극성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단하다는 인상은 못 받았어요.
이번 분기에 제정신이 아닌 작품이 워낙 많아서 이대로면 광기 호소인이 될 수 있다. 좀 더 분발하면 좋겠어요. 실험적인 연출도 이게 가끔씩 나와서 임팩트를 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에 자막만 띄우는 연출은 남발하는 수준이고 정직 컷도 상당히 많고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게 작화가 좋으면서 이런 연출이 가미가 되면은 아방가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작화의 품질도 그리 좋지 않아서 그냥 예산 절감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초반은 좀 아쉬웠습니다. 리디걸 오버도즈 3화의 POTM은 아메 선수. 애니의 첫인상이 별로였고 2화에서 만족도가 바닥을 한번 찍었는데 아메의 과거사가 재밌어서 3화에서 살짝 반등했어요. 이게 우상향의 기점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선수 킥력이 상당한데 이걸로 클러치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코메카미 걸즈. 점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전부 1점입니다. 키 비주얼만 보면 그냥 망탐키 느낌의 미소녀 동물원인 줄 알았는데 성분 표시 안 보고 먹었다가 식중독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 애니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지역 홍보 애니인데 일반적인 지역 홍보 애니랑은 결이 좀 달라요. 보통 다른 애니들은 원작을 중심으로 애니를 만들고 여기에 지역 홍보를 살짝 곁들이는 식이라면 이 애니는 태생부터 지역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무려 2011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이러니까 식중독에 걸리지. 2011년에 도정한 쌀로 2026년에 밥을 지어 먹었으니 웬만한 강철 위장이 아니면 소화할 수 없다. 그래도 이 애니가 나름 공부용으로는 좋아요. 애니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의 본질을 연구할 때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빼면서 정체성이 변하는지 검증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현상적 환원이라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빼더라도 애니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애니와 애니가 아닌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분기마다 하나씩은 저한테 가르침을 주는 작품이 나타났는데 2분기에는 코메카미 걸즈가 선생님이 되어주셨다. 1분기에는 하이스쿨 김현조 형님들이 참교육해주셨다면 2분기에는 코메카미 걸즈 누님들이 참교육해주신다. 코메카미 걸즈 초반부의 POTM은 코시노 히카리 선수입니다. 제가 이 애니 다른 건 다 참더라도 엔딩에 나오는 양치질 이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범부의 수비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슈퍼플레이였어요. 신작 애니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후속작 애니까지 다 하면 너무 많아서 5개만 추릴 건데 만족도 상위 4개랑 이번 분기에 러코가 많으니까 후속작 중에 재밌게 본 러코 하나 골라볼게요. 도로의 도로 2기. 취향을 정말 빡세게 타지만 취향에 맞는 사람들한텐 이것만한 작품이 없죠.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8점입니다. 저는 도로의 도로 특유의 독창적인 아트 스타일이랑 세계관이 마음에 드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확실히 역겹다고 느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이나 비주얼 쪽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완성도는 정말 높습니다. 2D와 3D의 조화가 정말 자연스럽고 액션도 도로의 도로 특유의 거친 스타일을 잘 살려냈어요. 이 애니는 3D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래 본 3D를 활용한 TV 애니메이션 중에 위화감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유혈이 낭자하는 묘사, 이것도 정말 매력적이죠. 특히 4화의 아스 정육점 해체씬, 이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해체하는 과정이 워낙 리얼해서 보고 있는 제가 다 아프더라고요. 이게 도로의 도로에선 서비스 신이다. 스토리도 상당히 흥미롭죠. 1기에서 등장인물 소개를 다 마친 덕분에 2기에서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떡밥도 적절히 던져서 제가 분기 애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다음 화에 대한 궁금증, 이것도 훌륭히 충족시키고 있고요. 후속작이기도 하고 잔혹하고 징그러운 표현이 많아서 추천도는 좀 낮게 매겼는데 만족도는 최고점 줬습니다. 도로의 도로 2기 초반부의 POTM은 카스카베 선수입니다. 스토리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죠. 이게 핵심적인 역할인 게 도로의 도로 1기의 약점 중 하나가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의 도로 1기 리뷰를 보면 재밌어서 끝까지 다 보긴 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1기의 스토리가 좀 산만하긴 하거든요. 근데 2기에서는 카스카베 선수가 떡밥을 적절히 풀어주면서 스토리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4기. 주인공이 죽을수록 재밌어지는 애니죠.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 역시 9점입니다. 4기라서 이제 볼 사람들만 남고 알아서 잘 보실 텐데 3화까지 본 바로는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1, 2화가 도입부라 빌드업을 했다면 3화부터 본격적으로 달리고 있죠. 잔혹성도 대폭 증가했고 리제로 특유의 다크한 느낌을 잘 살렸어요. 3화 칭찬을 좀 더 해보면 루프물의 재미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순간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걸 인상적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람과 스바루의 관계가 강렬한 대비를 이루죠. 한쪽에서는 서로 죽어라 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 지키며 함께 싸우고 이 대비를 통해 에피소드가 더 풍성해졌어요. 퀄리티도 상당해서 앞으로의 전개가 더 기대됩니다. 리제로 4기 초반부의 POTM은 나츠키 스바루 선수입니다. 이 선수한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스바루가 죽는 만큼 애니가 재밌어지죠. 팀을 위해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팀이 유독 다른 팀보다 주장환장이 무거워요. 이세계 유유자적 농가 2기.
제목이랑 분위기는 유유자적인데 주인공은 밤낮 안 가리고 미친듯이 구르는 애니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입니다. 저는 1기를 즐겁게 감상했고 2기도 1기의 장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퀄리티도 괜찮아서 이세계 힐링물 중에 무난하게 추천할 만한 작품이에요. 귀여운 역해들 많이 나오고 스토리 전개를 위한 억지스러운 갈등 전혀 없고 마을이 점점 발전하는 거 지켜보는 것도 재밌고 특히 중간중간 SD 연출 나오는 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림이 정겹다고 해야 하나?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애니를 보다 보면 귀농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는데 중요한 건 만능 농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없으면 시도하면 안 된다. 슬픈 현실이다. 이세계 유유자적 농가 2기 초반부의 POTM은 마치오 히라쿠 선수입니다. 낮에는 농사일로 밭에서 구르시고 애니에서 묘사는 안 되지만 밤에는 그거 하느라 침대에서 구르시고 활동량이 엄청나다. 이 선수가 쉴 틈 없이 뛰기 때문에 시청자가 유유자적 라이프를 감상할 수 있는 거죠. 닥터스톤 사이언스 퓨처 3쿨 과학 만화의 탈을 쓴 소년 만화가 원작인 애니죠.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입니다. 파이널 시즌의 파이널 시즌이라 이제 진짜 볼 사람만 남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원작이 거의 30권에 가깝게 연재한 장편인데 완결까지 전부 애니화가 된다? 확실히 저력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과학도 과학이지만 드라마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초반부엔 나나미 형제 에피소드가 진행되었는데 4화에서 드디어 사이가 배에 탑승하죠. 솔직히 사이가 동료로 합류하는 거 결과 자체는 뻔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둘이서 체스 두는 장면은 잔잔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류수이가 배에서 기다릴 때 뚜벅뚜벅 발소리와 함께 배경음악 까는 거, 이 장면 아주 훌륭했습니다. 고전적인 전술이지만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닥터스톤 4기 3쿨 4화의 POTM은 나나미 류스이 선수입니다. 신규 멤버 사이를 영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죠. 가족팔이, 추억팔이, 감성팔이 등등 온갖 필살기를 총동원했지만 어쨌든 영입에는 성공했다. 한잔해. 옆집 천사님 때문에 어느샌가 인간적으로 타락한 사연 2기. 이빨 썩게 하는 애니죠. 치과보험 홍보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7점이에요. 주인공 커플이 1기 마지막에서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2기는 이미 사귄 상태로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분위기가 엄청 안정적입니다. 둘이 꽁냥대는 그 달달함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스킨십도 1기보다 훨씬 과감해졌는데 손잡기는 기본이고 간지럽히기, 껴안기에다가 키스까지 그냥 다 합니다. 진짜 그거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대놓고 해버리면 애니에 빨간 딱지가 붙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고등학생 커플이지만 사실상 신혼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심지어 3화에서는 남주 집까지 찾아가 부모님 상견례도 했죠. 이 정도면 그냥 공인 부부다. 저는 옆집 천사 볼 때 뭐 특별한 스토리나 갈등 구조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냥 둘이 알콩달콩 노는 거 보면서 힐링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달달하고 포근한 느낌의 러브 코미디 좋아하시면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작화도 1기에 비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아직 초반부라 방심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1기에 비해서는 작화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중간중간 캐릭터 데포름의 연출이 나오는데 이거는 1기에서는 못 보던 거거든요. 요 전술이 전체적인 작화 안정성에 나름 기여를 하지 않았나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림도 귀엽고 작품의 분위기랑 잘 어울립니다. 이 전술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 좋겠어요. 옆집 천사님 2기 3화의 POTM은 후지미야 아마네 선수입니다. 옆집 천사님 좋은 게 주연이 2명이잖아요. 아마네랑 마히루. 이 2명이서 POTM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2화는 마히루가 수영복 플레이로 POTM 먹었고 개인적으로 3화의 POTM은 아마네한테 주고 싶어요. 플레이가 적극적입니다. 좋아요. 아마네가 먼저 선공 날리면 마히루가 귀엽게 당황한다. 여기까지가 템플릿이죠. 아주 맛있었습니다. 점수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이번엔 후속작 5개도 포함할게요. 만족도 기준으로 10점엔 고깔모자 아틀리에 아와지마 백경 도로헤도로 2기, 9점엔 일본 3국 아카네 이야기 리제로 4기, 8점엔 고스트 콘서트 카미이나 보탄 허당선도부원 오타갸루 카나님 메리지 톡신 놓친 물고기 황천의 츠가이 이세계 유유자적 농가 2기 닥터스톤 4기 3쿨, 7점엔 검은 고양이와 마녀의 교실 마법의 자매 루루토리리 용사의 갈비뼈 레플리카 키리오 팬클럽 자칭 악영령의 스노우블러스 옆집 천사 2기, 6점엔 반에서 두 번째 힘내라 나카무라군 다다미 한장짜리방 메이드양 킬블루 쿠지마 파다닥 왼손잡이 에렌 라이어게임 신의 물방울 추나추동 대행자 얼음성벽, 5점엔 비실비실 선생님 사랑의 게임 공주기사 야만족의 신부 쿠스노키 저택 두 남자와 룸쉐어, 4점엔 마리카짱 호감도 감정사 임시 하이바라 뉴게임 플러스 치킨 파이터, 3점엔 음옥단지 큰 여자는 좋아하세요 리인카네이션의 꽃잎, 2점엔 또 죽고 말았나요 탐정님 니디걸 오버도즈, 1점은 코메카미 걸즈입니다. 추천도 10점은 고깔모자 아틀리에가 유일합니다. 특별히 크게 표시할게요. 9점엔 아카네 이야기 리제로 4기, 8점엔 아와지마 백경 일본 3국 허당선도본 메리지 톡신 놓친 물고기 황천의 츠가이 추나추동 대행자 도로에도로 2기 이세계 유유자적 농가 2기 닥터스톤 4기 3쿨, 7점엔 오타갸루 검은 고양이와 마녀의 교실 용사의 갈비뼈 자칭 악영령의 힘내라 나카무라군 왼손잡이 에렌 얼음성벽 옆집 천사 2기, 6점엔 카미이나 보탄 카나님 마법의 자매 루루토리리 네플리카 키리오 팬클럽,
스노블러스, 메이드양, 킬블루, 라이어게임, 신의 물방울, 비실비실 선생님, 공주기사 야만족의 신부, 5점엔 반에서 두 번째, 쿠지마 파다닥, 사랑의 게임, 쿠스노키 저택, 두 남자와 룸쉬어, 또 죽고 말았나요 탐정님, 4점엔 고스트 콘서트, 다다미 한장짜리방, 마리카짱 호감도, 하이바라 뉴게임 플러스, 치킨 파이터, 음옥단지, 3점엔 감정사 임시, 큰 여자는 좋아하세요, 2점엔 리인카네이션의 꽃잎, 리디걸 오버도즈, 1점은 코메카미 걸즈입니다. 만족도와 추천도의 괴리가 큰 애니들이 몇 개 있죠. 저의 취향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 초반부를 감상한 소감은 애니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대작부터 이걸 어떻게 투자를 받고 만든 건지 의문이 드는 괴작까지 정말 다양한 애니들이 쏟아져서 약간 뷔페 느낌이 나요. 이것저것 취향껏 골라 담는 재미가 있어요. 장르는 로맨스, 그 중에서도 가벼운 느낌의 러코에 많이 쏠려 있는데 그래서 초반부 기준으로 러코 3개를 뽑아보면 제 픽은 허당선도본, 오타기아루, 카나님 이렇게 3개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들 2분기 잘 시작하시고 즐거운 애니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